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공수처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출국 금지를 유지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겁니다. 법무부가 수사합니까? 아니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출국 금지를 해제할 결심을 누군가가 했고 그 강력한 결심과 의지가 관철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이겠죠.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에 입국하자 호주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가장 많은 신뢰를 받는다는 호주 공영방송 ABC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양국의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사 임명입니까?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공지된 대로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성 출국에 관련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4월 3일이면 부의간주되는 최수근 상병 관련된 특검법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의혹을 밝힐 거고 이 기괴하다 못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 한동훈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늘 특검법을 발의하죠. 자, 그렇다면 민주당 특검이 아닌 조국 혁신당의 특검은 어떻습니까? 이종섭이 아니라 한동훈 본인의 특검은 어떻습니까? 조국 장관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국민 여러분,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1호 특검 발의입니다.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장은 첫째,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둘째,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던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건 등 사건. 셋째, 한동훈의 딸 알렉스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 넷째,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은 국민 여러분들께 한동훈에 관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건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관건 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진보 세력의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다시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조국혁신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한동훈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그야말로 국힘 정중앙을 날려버릴 핵폭탄이 아닙니까? 한동훈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것만으로도 국힘 내부에서도 정치적 변수가 생긴 것이고 여론조사 꼼수와 친윤 언론의 약발은 언제까지 갈까요? 이러한 조국 혁신당의 제1호 한동훈 특검이 무서운 건 또 있지요? 지난 다스베이다에서 이혜민 영입인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우리 2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괴합니다. 기대합니다. 그 영입식이 있던 전날 미국에서 편도 비행기 티켓 끊고, 근데 제가 어디에서 왔었냐면은 전 세계 기술의 성지 실리콘밸리에서 왔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재작년 해서 굉장히 큰 입시비리 관련된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로 그 지역에 사시는 한국계 학부모님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다 떠나서 그분들을 똘똘 하나로 뭉치게 만든 장본인? 아, 그랬어요? 네, 그런 일을 한 걸로 저는 한동훈 씨를 기억합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들었던 얘기 정말 적나라했거든요. 너무 예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이. 그래서 난리가 제가 났습니다. 소스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를 찾은 박은정 영입인재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수사 외압한 의혹이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어제 해외로 출국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에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의 비위 의혹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 청구된 적이 있습니다. 징계 청구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조국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한동훈은 조국만큼의 맷집이 있을까요? 한동훈 앞에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춰 세울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국민과 나라 그리고 당을 위해 이해찬 전 대표님과 김부겸 전 총리님을 필두로 민주당이 가진 모든 역량이 총집결했습니다. 정권심판과 국민승리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선배,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딱 29일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민생 경제 파탄, 민주주의 붕괴, 평화 실종을 심판하는 일대 결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질 것이냐 여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위대한 주권자의 현명한 선택으로 국가적 몰락을 막고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울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의와 공정, 상식을 되살려야 합니다. 사과 한 개에 10,000원 하는 경제 폭망,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누구나 입틀막하는 폭정, 국민 159명이 억울하게 백주대낮에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파렴치, 해병대원 순직 은폐를 위해 수사 대상자를 국외 도피시키는 국기문란. 국민께서 결심하시면 이 모든 비정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사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의 갈림길마다 바른 선택을 해왔던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29일 앞으로 다가온 심판의 날에 국민께서 떨치고 일어나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영부인도 천공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용산이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입니다. 나라를 망치고도 반성 없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승리하는 길에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혹이나 외면, 좌절과 한탄의 시간은 갔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해서 바꿉시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환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난 21대 대선에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을 뽑으면 세계 8고의 나라를 넘어 7위권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는 반면 윤석열을 뽑으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번 선거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말입니다. 지난 2년의 세월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잔인하고 살벌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역 규모는 크게 축소되었고 북방 외교와 교역은 백지 상태로 돌아갔으며 부자는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호구가 되었고 한반도에서는 연일 전쟁 위험이 그치질 않으며 입틀막으로 표현되듯 발언의 자유가 상실되었습니다. 정의는 실종되었고 사회 분위기는 암울해졌으며 문화예술과 기초과학 기술이 근간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해외에서는 민주국가에서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은 나라가 망하는 서막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책으로 따지면 이제 서론이 끝났을 뿐입니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유의미한 통제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은 대한민국을 갈갈이 망쳐놓는 본론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론도 이처럼 호러물인데 본론이 제대로 시작되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일당이 본론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서론만 덮고 책이 끝날 수 있도록 뜻있는 시민 모두가 총력 단결해서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에 우리 사이에 있는 작은 차이는 과감히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호미를 들고 나라를 구하든 작대기를 들고 나라를 구하든 총과 칼을 들고 나라를 구하든 펜을 들고 나라를 구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갖고 대한민국을 살리면 됩니다. 이번 선거의 유일한 화두는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만 집중해야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영민 의원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아침 화나지 않는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그게 언제인지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온 국민이 화가 나 있는 지금 국민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22대 총선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갑자도생의 시대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권 심판, 정권의 조기 종료가 생존을 위한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사건 축소 은폐 의혹, 양평 고속도로 비리, 영부인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은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하나만 발생해도 정권의 명운이 갈릴 수 있는 대형 부정부패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민생 투어쇼 한다고 이런 사건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든데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 살 길만 찾고 있습니다. 정권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피의자 이종섭을 해외로 도주시켰습니다. 정권의 운명이 단축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한편 검찰 출신은 행정 전반과 사법 영역을 장악해 가더니 이제는 국회마저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검사천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국가기관 하나를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 독재를 종식시켰던 것처럼 검찰 독재를 막아내는 개혁입니다. 검찰 독재를 끝내고 국민의 열망을 담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헌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 다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국민이 정권을 강력하게 심판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중심에 서 있겠습니다. 달라진 민주당이 화나지 않는 아침을 맞이하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